인력양성 팀장 맡고 있는 석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남서울대학교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런 발표와 행사가 진행이 되면 마지막 발표를 하는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발표를 드리거나 하고 금방 끝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다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군데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발표를 부탁을 받으면 주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두 번째 청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이상하게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구인난이라고 하고,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고, 갈 만한 데가 없다고 구직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못 가는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앞에서 저도 첫 장이 다음 장에 인구 얘기부터 시작하겠지만 충남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정말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청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늘고 있냐면, 사람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데 충남이 외국인 비율이 1등입니다. 절대수로는 1등이 아닌데 외국인 주민, 외국인 근로자 비율로 1등입니다. 인구수 대비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죠. 충남의 청년들이 충남에 정주하지 않고 충남에서 일자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점점 외국인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분들이 차지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거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랑 상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최특임 교수님께서 큰 얘기를 해주셨고, 양정빈 취업처장님께서 이걸 정주와 연결시켜서 복지와 많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랑 좀 더 추첨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계 자료나 이런 게 조금 더 제가 아니라 저희 팀이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업데이트돼서 가장 최신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덧붙이는 건데, 양정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이 복지랑 이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양정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고용센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고용센터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학계가 생각하는 면과 실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청년층이 왜 이동을 하느냐?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남 청년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마지막을 결론 및 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년층 이동 요인입니다. 청년층 이동 요인을 보기 전에 일단 저희가 충남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수치가 조금 다르고 수치가 좀 더 충격적이게 나올 겁니다. 왜일까요? 혹시 청년이 정확히 청년의 데피니션을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저희 청년 기본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청년의 데피니션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충남 청년은 같을까요? 네. 한 분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충남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 충남 청년 중에 서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천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45세까지입니다. 이걸 전국에서 찾아보면 경북 군위가 제일 높을 겁니다. 49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의에 가면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물론 청년들이 요즘 같은 그 수명 시대에 저 물리적 수명이 늘어나는 수 있으니까요. 39세가 청년이라고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다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충남 청년은 충남 인구의 약 30%에서 32,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물리적 수명이 많이 늘었는데 그 정도면 아직 좀 괜찮지 않나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청년 보시면 저희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 612명으로 충남 인구의 16.22%입니다. 16.22%인데 전국 청년은 18.42%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충남의 청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전국 인구는 2015년이 이미 그러니까 2017년에 정점을 찍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은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구는 느는데 청년 인구 비중이 드는 건 실제로는 충남 청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줄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덜 하실 건데 보시면 비율이 확 떨어져요. 확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저희가 보통은 말할 때 인구가 왜냐면 요즘은 인구 감소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앞으로 충남도 인구가 더 많이 감소될 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청년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청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동. 청년들이 왜 이동을 하느냐?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충남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의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도 주택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가족과 교육 주거 환경 형성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1위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리고 그 비율을 보시면 둘 다 약 33%에서 34% 정도가 일자리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하고 주택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청년을 많이 끌어들이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느냐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언뜻 보면 오타 같지만 맨 끝에만 좀 다릅니다. 여기 전북까지 갔고 경기, 서울, 대전, 경기와 서울에서 약 50% 수도권까지 5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이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일자리 때문이라고 하면 하는 것이 일자리 때문이면 우리 충남 청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알아야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 청년이 회사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럴 겁니다. 당장 저도 그럴 겁니다. 당연히 보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전망, 특히 요즘 같은 산업 전환기 시대에 이 회사가 얼마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얼마나 영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적성과 흥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걸 조사할 때 복수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뽑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만 뽑고 두 번째는 3개까지 뽑아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과가 좀 다릅니다. 조직 문화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직업에서 저희 표현이 그렇지만 돈만 많이 주면 돈 많이 주고 하면 솔직히 조금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근로 환경이나 이런 건 나빠도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받고 싶고 조직 문화도 중요하신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 요즘 그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거기 가하고 뛰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걸 발전할 수 있고 조금 자율재량권이 있고 이런 분위기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충남하고 문제냐? 아시다시피 저희 충남 앞에서도 다른 발제자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너무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물론 양정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사업체 규모로만 보면 도소매업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근로자 수로만 보면 제조업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제조업은 어쩔 수 없이 특히 그 제조업 중에서도 생산 기능직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 환경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관료적이고 군대적이고 엄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남 청년은 어떤 취업 선호를 하느냐, 산업 및 직군을 하느냐? 저희 아시죠?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3대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그 주축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보시면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 IT, 숙박업식, 그나마 반도체가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나는 더 있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 직구들만 보면 서비스직과 사무관리직, 전무직, 기술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직과 현장직은 이 뒤에 나가야지 나와요. 즉 이런 미스매칭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유형 및 임금 수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외로 이걸 저희가 한 5년이나 10년 전만 조사를 했어도 그 기업군을 보면 당연히 1등이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좀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바라고 있고요. 임금 수준은 월 283만 8만 원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범위로 보면 252만 7천 원을, 그러니까 7만 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생 졸업생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근데 직업계고 졸업생 분들은 이거보다 한 40만 원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생인 분들은 현실보다 정말 자기가 바라는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생분들은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왜 국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바라느냐라고 하면 임금성과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앞에서 한 얘기를 다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충남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결과를 볼 때마다 그러는데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34%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최신 데이터입니다. 보면 충남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은 25.2%입니다. 충남의 대학생인데 오히려 대전, 서울권이 24.4%, 일소에서 23%로 유사한 수준이고요. 이걸 3순위까지 합산을 하면 대전과 수도권이 약 60% 정도 됩니다. 여기로 오면 저희 충남은 이 3순위 안에도 끼지 못하고 세종과 똑같은 공동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음. 그리고 그 다음이 보면
지역 내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시면 임금 및 복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판단. 이거 워딩 좀 잘 봐주십시오. 임금과 복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대전에 있는 기업이, 세종에 있는 기업이 성남에 있는 기업보다 조건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옮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떠나고 싶은 이유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충남에서는 왜 일을 하고 싶다? 일단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나는 여기 있고 싶으니까. 두 번째는 임금 및 복지 수준이 그래도 높을 거라고 나는 기대도 하니까. 그런데 비서는 앞에서 말씀해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거나 회사 등은 정보가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됐죠. 왜 자꾸 회사나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까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기업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요. 생각보다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충남에도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흔히 말하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 대학이라고는 스카이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서울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고등학생 되니까 꼭 서울에만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삼성, 현대, SK, LG가 아닌 데들보다서는 너무 잘 몰라요. 저희 지역에 있는 MEMC, 솔브레인, 동이오토 이런 곳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방금 말씀드린 S급 대기업 뺨 때리는 곳인데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게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준비를 할 때 얘네들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고 보면, 어떤 것들의 어려움을 겪나 보면 시간 및 비용은 당연한 겁니다. 시간 및 비용은 다양한 건데 보면 기업 정보와 직업 및 직무 이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 조사를 해도 1등이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충남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진다면 충남에서 어떠한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뭐라고, 그 기업이 나한테 어느 정도로 대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대학이나 하나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 단위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저는 정부 단위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충남 소재 기업들의 DB나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매년 한 충남 내 1200개 기업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조사 결과는 당연히 공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이 얼마나 내년에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기업에서 사람 얼마나 뽑는다라고 얘기를 못 드려요. 왜?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게 걸립니다. 그 동의를 받고 싶은데 잘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기업 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가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오넷이라고. 오넷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뭘 보실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라는 이제 판매직이 있겠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세일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직급이나 이런 직군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일즈에 필요한 흔히 말하는 크사오, 널리지, 스킬, 어빌러티 등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평균 임금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구직을 하는 분들이 내가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 이런 능력이나 이런 자격증 같은 걸 필요하구나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것도 미국에서도 정말 고생하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운영을 한 겁니다. 제가 충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봤을 때 취업 지원은 직접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에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훈련 수강비, 자격 취득 제반 비용, 교통비 등의 청년 포인트나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 다 가시고 도의원님이나 이렇게 계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도우미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면접 다니는 게 면접 기회라도 많았어요. 면접 기회라도. 근데 지금은 면접 기회라도 많지 않잖아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참 소중한 기회인데 그걸 너무 그냥 흐트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심지어 요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저희 때는 면접 기회가 많았으니까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할 기회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라이즈 기반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즈가 대학 혁신 체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라이즈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지역 인재를 지역에 취직시켜서 지역에 정주시킨다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남으로 바꾸면 충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충남에서 교육시키고 충남의 일자리를 갖게 해서 충남에서 평생 살게 만든다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어디서 사는지는 크게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나가고 하면 일단은 저희 쪽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문제는 그게 다시 돌아올 확률도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 어느 시점에서 이런 정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충남에 어떤 것들이 있고 충남에서 어떤 장점이 있던지를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교육시킴으로 해서 이런 체계를 좀 더 정주를 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서 지금 저희 경제진흥원이나 도 그리고 여러 군데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내일 저희 남서울대학교도 공동주관자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저희가 충남 청년 잡 플래닝 데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만 지금 한 1,000명은 모았는데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거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도의회나 대학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겠지만 조금만 더 이제 그 수혜자들께서도 좀 찾아봐 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공연불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